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웨비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저는 매주 목요일 동부 시간 기준 오후 8시마다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 FES 패밀리 포럼의 RSD 이규민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 주제를 할 것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오랜만에 굉장히 하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 핵심적인 슈마 트레이닝이라 볼 수 있는 FES 세러데이 트레이닝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래서 파트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 이 FS 세러데이 트레이닝은 우리 FS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레이닝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영어권에서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런 트레이닝인데 저희는 1시간씩 두 번에 나눠서 웨비나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Financial Education Services의 우리 세러데이 트레이닝 오늘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S 세러데이 트레이닝의 주제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자세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우리의 팀 멤버들 그리고 에이전트들의 어떤 책임감, 의무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우리의 백오피스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겠고요. 우리 FES의 프로덕트와 그리고 서비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세일링하는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세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팀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런 보상 플랜, 컴펜세이션 이런 보상 플랜에 관한 것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의 어떤 트레이닝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하면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우리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 사업에 임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비즈니스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취미나 혹은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인컴, 파트타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우리 나중에 경제적인 어떤 자유 혹은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굉장히 시간 어떤 진지하게 그렇게 임하고 계시는지 어떤 레벨에 여러분들이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레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워크 에틱, 그러니까 사업에 임하면서 어떤 뭐랄까요, 그 도덕이라 해야 될까, 그 회사 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각각 그 레벨에 맞춰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현실적인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나는 1년 안에 바이스 프레젠트가 되겠다라는 어떤 골을 잡으셨다고 하시다면 여기에 따른 세부 골을 또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이 7월이니까 12월까지 이제 약 5개월간 이 정도 남았는데 나는 크루즈에 꼭 가겠어. 그러면 앞으로 남은 약 한 달 반여 기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have realistic expectation, 그렇죠? 어떤 여러분들께서 또한 현실적인 어떤 그 기대를 또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그러니까 어, 어떤 뭐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냥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뭐 되든 안 되든
내가 일단은 생각을 했었으면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have a long-term thinking. 네. 장기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이라는 게 단 한두 달 혹은 뭐 1년 이렇게 잡아서 하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정말 진지하게 임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최소한 5년 혹은 10년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뛰어봐야 된다는 거죠. 한두 달 혹은 두세 달 사이에 그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꿔지는 것은 이상의 정말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따른 거기에 수긍하는 대가가 오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어떤 무슨 뭐 우리가 도박이라든지 뭐 말도 안 되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갑자기 빵 뭐 복권처럼 그런 거는 정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Be persistent.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꾸준하셔야 돼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은 뭐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셔야지 잘 되는 거지. 그러신 분도 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95%? 아니 99%라고 그래도 제가 과언이 아닐 텐데 이래요. 하신 다음에 사업 시작하신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한 뭐 세네 달 뒤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다가 어떻게 길 가다 이제 만나게 됐어요. 답했는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변명이고 핑계라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는데 잘못하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는 했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열심히 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매주 하는 오프라인 미팅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웨비나도 잘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진행하는 어떤 이벤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잘 참석을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지키시는 분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이건 안 됐대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be persistent.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하게 그 끈기 갖고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에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have a great attitude. 정말 어떤 정말 올바른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어떤 태도들. 그렇죠? 말씀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알아요. 어떻게 우리 상사를 리스펙트 하시고 존경하시고 존중하시고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 be open, humble and willing to learn.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생각할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뭐랄까 좀 자신을 낮추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연세가 좀 있어야 할지라도 혹은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새로운 분야의 것을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Be passionate, positive and have fun. 그리고 열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즐겁게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매사에 네거티브 하시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 될 일도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왕 시작한 일을 내가 한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그 열정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열정은 감기처럼 옮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정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실 때 여러분들의 팀원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만약에 팀원이 리더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셔야지만 본인 팀들이 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팀 리더를 보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이 올바로 됐을 때 정말 나중에 경제적인 어떤 프리덤 그런 자유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어서 다른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코프레 오버뷰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코프레 오버뷰가 뭐 SOS 트레이닝에서 자주 하고 또 혹은 우리 웨비나를 통해서 자주 하는데 우리가 비디오도 있고 웨비나 물론 있고 컨퍼런스 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코프레이트 오버뷰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팀 멤버 그리고 에이전트가 가져야 되는 어떤 의무,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이런 것들. 자, 코프레이트 오버뷰를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어떤 우리 사업에 이 사람이 정말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기대가 보이는 그런 분들이 이 코퍼레 오버뷰만 보더라도 이걸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회사가 정말 제대로 된 회사고 일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네. 이걸로 우리가 확실히 뭔가 새로운 어떤 이 툴로 사용해서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퍼레 오버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보시고 공부하셔서 이것을 이제 능수능란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 고객이나 그렇죠? 그리고 이 고객들이 나중에 포텐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생각하셔서 새롭게 한번 현재 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에이전트가 별로 없는데 고객만 좀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고객들을 컨버트 할 수 있는 그런 탭이 또 생겼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퍼레이트 오버뷰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홈 오버뷰, 그 다음에 오피스 오버뷰, 호텔 오버뷰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홈 오버뷰는 뭐겠어요? 그냥 집에서 어떤 소규모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회사 소개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오피스 오버뷰는 회사에서 사무실을 통해서 어떤 미팅을 가져서 그걸 통해서 오버뷰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호텔 오버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수로 이제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오버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버뷰를 한다고 했을 때, 코퍼레이트 오버뷰를 진행을 한다. 그쵸? 보통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미팅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랬을 때, 본인이 속한 그 에이전트들을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 해당 사장님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죠. 오버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버뷰 합니다. 언제 오버뷰 합니다 하면, 저희 팀들은 와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그 사장님에 대한 리스펙트, 존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존중,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팀을 아주 튼튼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어떤 리더 사장님들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팀이라는 거는 TEAM, 우리가 팀이라고 하죠. 팀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gether everyone achieves more.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자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프레 오버뷰를 함으로써 이것을 하기 전에 그리고 하는 도중에 그리고 코프레 오버뷰를 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프레 오버뷰 하기 전에는 최소 20분 전 일찍 도착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좀 셋업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러시는 게 좋으세요. 그쵸? 그쵸? 그리고 어떤 에이전트로서 포텐셜이 있으신 분들을 10분 일찍 최소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제 시간에 도착을 하시는 거예요. 제 시간 늦지 않고, 그쵸?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 약속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프레이트 오버뷰를 할 때는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와서 미리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그걸 위해서 굉장히 정말 힘들고 그런 순간을 지켜냈을 때 우리가 그걸 이겨냈을 때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것을 시각화하시고 그것을 쫓아가세요.
그쵸? 처음에 우리가 이걸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옷도 보시면 이제 좀 적절하게 입으셔야 되고, 그쵸? 이 첫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첫인상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약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일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말끔하게 정장도 입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의 신용을 회복하는 그런, 그리고 재정 보호 플랜을 서비스하는 사람들로서 거기에 맞게끔 드레스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비즈니스 어타이어 혹은 비즈니스 캐주얼로 우리가 적절하게 옷을 입어서 첫인상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께 전문적인 사람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사람. 어떤 것을 이제 했을 때 저 사람이, 특히 우리 같은 이제 사업은 신용을 보고 났는데 이 사람이 전문적이지 않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것을 맡기고 하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인상을 전문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럼 오버뷰 하기 전에, 그쵸? 미리 그 오실, 코퍼레이트 오버뷰를 참석하시는 그 게스트들한테 이제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 그쵸? 그런 것들 를 미리 이제 공지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야지 그 분위기 자체가, 그쵸? 다들이, 아, 여기가 그냥 뭐 놀고 오는 장소가 아니라, 아, 정말 이게 사업 설명회를 하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시작 전에는 당연히 셀폰을 다 꺼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나운스를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미리 이걸 공지를 받는다면 그렇죠.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셀폰을 꺼두시거나 혹은 중요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무음 모드로 바꾸시던지, 그쵸? 이 진동 같은 경우에도 한두 군데서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일런트 모드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다른 에이전트들한테 게스트를 소개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왔는데 이게 뭐랄까요? 우리 소위 뭐 뻘쭘하게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다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고 나는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편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 오버뷰 하기 전에 미리 이 코프레 오버뷰에 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이제 일상적인 그런 대화만 하시지 코프레 오버뷰를 미리 말씀해 주시게 되면은 앞에서 강사분들이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코치분들이 할 일이 없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새롭게 놀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걸 이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코프레 오버뷰 하기 전에는 절대 그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이제 포텐셜이나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FES에 관한 어떤 질문 사항이 있을 때 모든 거를 다 얘기할 일이 없어. 그냥 간단하게 코프레 오버뷰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거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다. 거기서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들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유도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레젠터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에디파이 해줘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존중심을 갖고 그쵸?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을 높여줄 때 우리 스스로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코프레 오버뷰를 하는 그 도중, 그 중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같이 앉으세요. 데리고 온 게스트들 같이 앉으셔가지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앞쪽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 앉잖아요. 그죠? 앞으로 갈수록 집중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과 어떤 이런 아이 컨택이나 이런 것도 자주 되게 되고 그다음에 가까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앞에 앉히셔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중간 유도를 해주시는 거. 제가 그 전에 그 데이비문 부사장님에게 건의를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인데 이게 영어가 조금 힘드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그나마 영어가 되는 그런 에이전트 분들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좀 해주시거나 도와주시게 되면 그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팀이 커지면요. 한국어 SOS 트레이닝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팀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 불붙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의 장벽 때문에 SOS 트레이닝 가도, 나 가도 못 들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100불 되는 돈 내도 내가 못 알아듣는데 뭐하러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셨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어 그 코퍼레 오버뷰 혹은 SOS 트레이닝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 자체에서, 한국 팀들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 오케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어요. SOS 트레이닝, 한국어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또 문부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커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똑바로 이렇게 딱 앉으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프레젠터를 에디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뭐 핸드폰을 이렇게 만져있고 딴짓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카피가 돼요. 아니,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뭐 열심히 들을 필요 뭐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한 번 더 내가 안다 할지라도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되는 겁니다. 문부장님 가시면은 맨 앞자리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들으세요. 그렇죠? 참여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복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장난으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한번 임하겠다는 그런 자세 가지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 정말 이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앞에서 하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레젠터들, 그쵸? 정말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와가지고 이런 우리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정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SOS 트레이닝을 우리가 인볼브만 시키게 된다면, 플러그인만 해주면 정말 에이전트들이 새로 이제 영입된 에이전트들 혹은 에이전트를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가르치지 않아도 거기서 모든 걸 배울 수가 있잖아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존중 그리고 존경심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도중에 우리가 옆 사람이랑 떠들거나 뭐 텍스팅을 한다거나 뭘 먹던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위급 상황이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졸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그래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 학창시절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만 다녀도 아침 일찍 새벽같이 가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그러니까 달 보고 학교 가서 달 보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쵸? 거를 우리가 다 겪고 왔어요. 그쵸?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앉아요. 와가지고 안 주무셔. SS 코프로 오셔가지고 안 주무시는데 주무세요. 코프로뷰 자체는 몇 시간 되지 않잖아요. 그쵸? 한 두세 시간 정도? 그 정도, 한 두 시간 되나요? 그쵸? 근데 SS 트레이닝이야 뭐 이제 하루 종일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코프로뷰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좀 더 이렇게 그런 어떤 졸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포텐셜이 있는 그 어떤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FS 그게 뭐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다 하는 거야 저거 뭐 이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들 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버뷰가 끝난 뒤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우리 그냥 한국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런 마인드로 한번 보도록 하면은, 그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막 에이전트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제대로 된 에이전트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정말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나 넣으시게 되면은 아무나 에이전트를 이제 리크루트 하신다면은 그 팀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만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일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야 팀의 발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어떤 피라미드나 어떤 다단계처럼 정말 자리만 지키면은 알아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지만 거기에서 오는 대가가 있는 거지. 그냥 설명할 때 그러신 분들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냥 거기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나중에 돈 많이 들어와.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미스레프레젠테이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자세를 갖고 열심히 일하려는 그런 에이전트를 리크루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에 오버뷰가 끝나면은 이분들께 리뷰를 물어봐야죠. 어땠어?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혹은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혹은 우리의 어떤 서비스나 플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또 해주신다는 거죠. 바로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너무 익사이링, 나 바로 할게.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쵸?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생각해보고, 나는 이거 좀 관심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 소개시켜 줄게.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조금 이제 또 질문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게 내가 좀 마음에 든다. 내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런 사람도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거 바로 할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쵸?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읽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 지금 안 하지만 내가 안 한다 그러면, 그러면 소개 좀 시켜줘. 그래서 리퍼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혹은 나머지, 나 조금 관심 있어. 혹은, 나 지금 할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잃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아까 첫 번째 그런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Get a referral, 그쵸? 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좀 시켜줘라. 혹은 에이전트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좀 직업을 좀 체인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달라. 이럴 때는 또 우리의 리퍼럴 스크립이 있어요. 회사 자체에. 백오피스 가시면은 여러분들 그 Forms and Documents 탭에 들어가시면 리퍼럴 스크립이 있습니다. 이 리퍼럴 스크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요거 굉장히 또 중요하게 또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농사 짓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씨를 잘 뿌렸어요. 잘 뿌렸어요. 씨를 조금 뿌리지 않고 많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씨만 뿌려놓고 물을 안 줬어요. 어떤 일이 나요? 다 죽어요. 혹은 거름을 안 줬어요. 마찬가지죠. 잘 자라지 않겠죠. 씨를 심으면 씨를 정말 잘 심고 물도 잘 주고 제때에 거름도 때마다 다 주고 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어떤 소스가 됐다든지 뭐 소개해달라 이런 것들 계속 여러분들 익스포즈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 계신다고 어디서 너 크레딧 저기 복원한 다음에 전화 올게. 절대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스포즈를 할 때 여기저기서 어떻게 확률질이 높아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되시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팔로우업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금 관심은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조금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프로텍션 플랜 멤버십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좀 이렇게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확 더 넘어올 수 있는 더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다음으로 바로 에이전트나 하겠다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분들을 트레이닝 시켜줄 수 있는 곳에다가 플러그인 시켜야 되겠죠. 그죠? 제대로 된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SOS 트레이닝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오프라인 미팅이라든지 웨비나라든지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모든 것에 여러분들께서 플러그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니면은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이분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보다 더 어떤 영향력이 있고 전문가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요청했을 때 본인보다는 조금 더 경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욱 쉽게 또 접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get to know your FS business and back office. 자, 우리의 back office를 잘 활용할 때, 그리고 알 때에 우리의 비즈니스가 더욱더, 더 쉽게, 그리고 잘 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이제 1년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그 부류들이 있어요.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려는 분이 있고요. 정말 잠깐 반짝 그랬다가 안 하신 분들이 있고, 혹은 처음부터 그냥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 근데 보면은 그거 같아요. 어,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이 시간 관리나 혹은 게으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으름이 나태가 정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혹은 내가 이것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용이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못해요. 이 세일은 정말 중요한 게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 시간 한번 놓치시게 되면 그분 세일은 그냥 놓쳤다고 보시게 되면 돼요. 여러분들 미리 20분 전 혹은 30분 전 미리 가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게 안 되시면은 이 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스케줄. 나중에 지금 만약에 뭐 고객 에이전트 합해서 뭐 5명,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잘 못 지키시는 분은 100명, 200명 됐을 때는 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 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어 놓으시고 스케줄 관리하시고 만약에 그 스케줄을 못 지키실 것 같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백오피스를 우리가 한번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백오피스의 주소는 www.myfs.net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저네임이 되겠죠. 유저네임은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신입 에이전트 분들은. 그런 분들께는 스폰서 에이전트 분에게 여쭤보시면은 이제 알려주실 수가 있죠. 유저네임. 자, 그러면 새로운 에이전트가 있다. 그럼 어디서 우리가 사인을 하냐? 바로 이 myfs.net 여러분들의 그 홈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저네임으로 로그인하시면 바로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 한번 하이라이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론 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타입하지 않아도 이분들 스스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좀 연세가 있거나 영어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인업 하게 될 경우에 에이전트 사인업 할 때는 이런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뭐 이제 성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이메일,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책을 받을 수 있는 책 그 어카운트 필요하겠죠. 그 은행 어카운트. 그렇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고객을 사인업할 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같은 데서 할 수가 있죠. 이거는 2015년도에 그 FS 세러데이 트레이닝 그 프레젠테이션이라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 아니더라도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조야 에이전트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인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인롤먼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FS Protection Plan Enrollment with 89 plus 99 setup fee. 이게 고객들 여기서 하시면 되겠고요. 에이전트 인롤먼 할 때는 여기서 에이전트 인롤먼 누르시고 에이전트 인롤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myfs.net으로 웹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바로 이러한 화면이 보여지게 되죠.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리고 로그인 나우를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오피스로 이런 화면으로 바뀌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백오피스 대시보드라고 하는 겁니다. 대시보드가 뭐예요? 자동차에 보시면은 앞면 이렇게 계기판 그런 것을 다 대시보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시보드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이제 조종석처럼 계기판을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많은 것들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뭐 다른 건 쉬워요. 뭐 커미션이라든지 커미션 당연히 커미션에 관련된 거고 마케팅은 내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마케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인롤먼은 가입시킬 때 필요한 거고 콜스 이벤트는 예를 들어 이벤트라든지 어떤 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웨비나라든지 할 때 들어오는 거고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트레이닝에 관련된 거. FS 유니버시티는 뭐예요? FS 유니버시티에 관한 거고. 자, 어려운 거는 조금 헷갈리는 건 이제 리포트예요. 에이전트 리포트와 이제 커스터머 리포트가 있는데 에이전트 리포트는 에이전트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에이전트 리포트. 여러분들 딴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에이전트 리포트만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지금이라도 백오피스 안 들어가 놓고서 난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 있으세요.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거는 사업 시작한 지 1년이 되셨는데 아직도 우리 그 홈페이지 백오피스 들어가는 방법을 수도 없이 알려줬는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그거는 그분이 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관심이. 돈은 벌고 싶은데 열심히 안 해요. 그건 정말 욕심인 건데 이기적인 욕심이죠. 그쵸? 자,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자, Organization Structure Report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조직, 그러니까 우리의 팀에 대한 그 분포도를 볼 수 있는 기록이에요. 예를 들면 내 팀 산하에 몇 명의 에이전트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이러이러한 직업들을 유지하고 있다. 첫 번째 팀에서는 2명의 필드 트레이너가 있고, 두 번째 팀에는 RSD가 있고, SD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분포도를, 어떠한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Organization Structure Report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캠 리포트 정말 중요하죠. 캠 리포트 이거는 제가 컴펜세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얘기인데 우리가 에이전트로서 에이전트를 리크루트하고 그 리크루트된 에이전트가 두 명의 고객 세일을 했을 때 이제 캡에 대한 보너스를 얻게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할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0일 안에 내가 리크루트한 에이전트가 2명의 고객 세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캡이 열린다는 거예요. 위에서 캡 보너스를 열게끔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정말 이게 우리가 미국 팀들이랑 정말 다른 게 뭐냐면요. 캡 보너스는 무조건 위에서 열어주는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렇게 꼭 하세요. 여러분들 에이전트 리크루트 하시죠? 그럼 그분이 다른 분 에이전트 리크루트 하게 하시지 마시고 두 명의 고객부터 세일하게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동적으로 그분은 200불에 대한 디렉트 커미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리지주얼 커미션 12불씩 받으시죠. 그쵸? 그거 받으시는, 그 다음에 두 명의 고객을 확보하잖아요. 그리고 업라인 스폰서 에이전트는 어떻게 돼요? 캡 보너스를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캡 보너스, 스폰서 플레이스먼트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나중에 정말 캡을 못 여는 에이전트들이 있을 때, 정말 그럴 때, 한시적으로 쓰는 거고, 우리가 리크루트한 에이전트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업무가 있겠죠. 처음에 수습사원일 거 아니에요. 수습사원인데, 이 사람이 수습사원에서 정식 사원으로 되려면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고서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어떤 타이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업무를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자, 여러분, 이제 당신이 이제 사장님이 에이전트가 되셨으니까 두 명의 고객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언제까지? 제가 일주일 주겠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고객 2명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영업이잖아요. 영업인데 일주일에 2명도 고객 안 하시면 굶어 죽어요. 진짜로. 안 그러면 일하지 말아야 돼요. 하루에 10명만 만나도요. 하루에 10명만 만나도 근데 이제 하루에 10명이면 일주일이면 70명이에요. 그쵸? 70명 중에 2명 안 나오면 이 사업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됩니다. 개런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에 어디를 가서 10명의 손님을 만나시면요. 처음에는 정말 1명, 2명 이렇게 그렇게 확보를 못 하실지라도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십니다. 나중에 10명 만나시면 7, 8명 혹은 8명, 9명이 그 자리에서 세일이 가능해요. 정말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회사의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습사원 혼자 보내니까 아니잖아요. 도와주잖아요. 누가? 업라인 스폰서, 우리 에이전트 분들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 그 오피스만 데리고 오시는 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쵸? 혹은 쓰리웨이 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안 하세요. 안 하시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서, 아, 이 사업 안 된다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왜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안 하니까. 그쵸? 우리도 미국 팀 정말 열심히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 친구도 정말 단합도 잘 되고 너무 좋다. 이거는 한국 분들 이제 보시면, 아, 이거 몇 명만 넣어주세요. 혹은 뭐, 이거 가는데 직접 가달라고. 이제 뭐, 한 2시간, 3시간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직접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웨비나는 참석도 안 하시고. 오프라인 미팅 한 번도 안 오시고.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새로운 자세를 가지시고,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캠 리포트. 말이 길어졌는데, 캠 리포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70일 안에, 리크루트한 에이전트가 70일 안에 고객 2명을 유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보너스다라는 거. 자, 리트랙션 리포트는 쉽게 말하면 그냥 찰지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찰지백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리크루트 했어요. 혹은 고객을 리크루트 했어요. 그 고객분이요. 3개월이 세 번째 페이먼트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도중에 그만뒀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제 첫 번째 페이먼트만 하시고 두 번째 페이먼트를 못 하신 분들은 이제 50% 리트랙션이가 있습니다. 50%. 예를 들어서 100불을 받았다. 그러면 50불을 다음번 책에서 리트랙션 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분들의 거의 대부분 이제 에이전트는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고객은요 최소 3개월 이상은 있어요. 왜? 디스퓨트 우리가 분쟁하는 과정이 보통 그 정도가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냥 고객들 같은 경우는 1년 잡으시라 그래요. 저는 1년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지금보다 나은 크레딧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뭐 3개월 만에 됩니다.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트랙션도 여러분들 잘만 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리크루트 하시면은 그분들이 어떠한 웹페이지가 있고 우리가 이 홈페이지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외우시게끔 하셔야 돼요. 이메일 주소도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그 주소 확인용 서류나 소셜 확인용 서류를 보낼 때는 어디서 보내요? document at united-credit.org로 보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내고 나서 크레딧 뷰로로부터 받는 크레딧 리포트를 우리가 어디로 보내죠? 그렇죠. reports at united-credit.org로 보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에이전트로 등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beneficiary 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쵸. 생명보험에 대한 수혜자 폼이 있는데 그 수혜자 양식을 썼을 때 그걸 또 스캔을 해서 보내야 되죠. 어디로 보내요? customer support at united-credit.org. 그쵸. 그런 이메일 주소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거고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myfs.net 우리의 백오피스 그리고 우리의 베네핏을 확인할 수 있는 fsprotectionplan.com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fsuniversity.com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즌 패스라든지 혹은 심화 트레이닝 같은 것들 혹은 SOS 트레이닝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웹사이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교육을 담당하는 웹사이트가 FS 유니버시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컨벤션 오픈할 때 어떻게 돼요? 컨벤션 등록을 어디서 합니까? fsconvention.com이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의 그 FS 유니버시티 가시면은 미디어 센터에 보시면 이 비디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영상 자료실, 동영상 자료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실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처음 신입 에이전트로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영상으로 저희가 한국어로 이것을 또 이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이런 이제 언어에 상관없이 이런
이런 동영상들도 한국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 FS 유니버시티에 만들어 놓은 그런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제 업로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문부사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애쓰고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조금만 계시면 한국어로도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 스케줄이 있겠죠. 이것은 이제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께 이것들을 플러그인 시켜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웨비나를 하고 오프라인 미팅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지쳐갈 때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게 웨비나나 혹은 컨퍼런스 콜이에요. 다시 한번 맞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그렇죠? 그래 한번 내가 진짜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한번. 지금 이제 웨비나 참석하신 우리 사장님들은 저는 반은 성공했다고 봐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자세가 되셨거든요.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래도 한 시간 정도 이걸 투자를 하셔가지고 듣는다는 거 여러분들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웨비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께 다 참석하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일단은 정말 자세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웨비나 하는 분들 사장님들한테는 정말 감사한 그런 힘이 나요.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들어와서 열심히 들으려고 하시는 모습 보면 더 열심히 정말 자료 찾아가지고 더 공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컨퍼런스 콜 스케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어권 분들, 한국어 트레이닝이 오히려 더 힘드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백오피스에 가시게 되면 이제 Forms and Documents가 있는데 이게 양식이죠. 이제 우리의 어떤 문서와 양식들, 그렇죠? 여기 가시게 되면은 이제 문서 양식을 통해서 잘 활용하시면 이것도 우리 신입 에이전트 분들께 이 회사가 그냥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회사라는 구나 어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 해보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폼도요 저희가 다 지금 번역 중에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데 이 7월 말 안에는 모든 폼들과 동영상들이 한글로 다들 번역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FS 프로덕트 앤 서비스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다음에 파트 2, 다음 주 목요일에 파트 2로 제가 찾아뵙는 거로 하고요. 벌써 시간이 이제 동부 시간 기준 9시를 다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 10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조금 이제 딱 할 얘기만 하고 이렇게 좀 빨리 끝내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그쵸? 매번 듣는 것도 좀 지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잡설이 길었는데 다들 여러분들 뭐랄까요 잘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거니까 좀 젊은 친구가 이렇게 그냥 이제 뭐랄까요 좀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무례하게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뭐 같은 라인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고 그런 것이 있으시면 우리가 서로 커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거, 내 거가 어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열심히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웨비나 들어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하는 모습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이제 토요일 날이 되면 크루즈 컨벤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루즈 포인트가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룰스 앤 리퀄먼스 한국말로 번역한 것을 드렸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한국말로 번역한 거를 제가 메일에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25,000점에 대한 이 포인트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는 게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되시기 전에 반드시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을 가지셨으면 회사에서 한 번 하는 행사에는 참여를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말 행사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랄까 경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걸 토대로 조금만 열심히 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 정말 더 훨씬 클 수 있는 포텐셜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자, 7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내셔널 컨벤션을 등록을 완료하셔야지만 25,000 포인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트한 에이전트 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번 주 토요일 전에 내셔널 컨벤션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5,000포인트가 에이전트마다 추가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현재 뭐 10명이신 분이 있으시다. 그분들 다 내셔널 컨벤션에 등록을 시키셨다. 그러면 5만 포인트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쵸? 이게 다음 달 되면 뚝 떨어져요. 어차피 갈 거면 미리 등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록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fsconvention.com 접속하시고요. 레지스터 누르십시오. 그러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포메이션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가 있으면 게스트 적으시고 그 다음에 빌링 이제 그 인포메이션 넣으시면 됩니다. 레지스트레이션 비용은요 198불이에요. 근데 200불도 안 되는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갔다 온 제가 보장해 드리는데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때까지면요 충분히 200불이 아니라 2만 불 이상 버실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만 불이 뭐예요? 20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200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참여해서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마지막 2017년에 2018년 2월에 하죠. 2018년 컨벤션에 우리가 정말 웃으면서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우리 그런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포인트 25,000점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는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그러신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